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제 눈에서 벌어지는 이 광경이 정녕 현실이란 말인가요? 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화이팅! 댓글을 남겨주세요. 밀라노 아이스 아레나의 프레스석은 그야말로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린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제 옆자리에서 30년 넘게 마이크를 잡았던 미국 MBC의 베테랑 해설진조차 이미 헤드셋을 내팽개친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연신 언빌리버블을 외치며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영국 BBC의 기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고 있었고, 일본 취재진은 아예 입을 벌린 채 전광판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죠. 25년 동안 전 세계 동계 올림픽 현장만을 누비며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자부했던 저조차도 펜을 쥔 손이 덜덜 떨려 도무지 기사를 적어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이탈리아의 살아있는 전설, 아리아나 폰타나의 화려한 대관식을 위한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홈 관중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며 이탈리아 국기인 트리콜로레를 흔들며 승전보를 노래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번뜩이는 황금빛 스케이트날 하나가 얼음 궤적을 찢으며 파고들었을 때 경기장을 가득 메웠던 광기 어린 함성은 단 한순간에 차가운 정적으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0.093초. 눈을 한번 깜빡이는 시간보다도 짧은 그 찰나에 대한민국이 밀라노의 심장을 정지시킨 것입니다. 모두가 한국 쇼트트랙의 시대는 끝났다며 비아냥거릴 때 넘어져서 피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저주의 코너에서 다시 일어나 기적을 쏘아올린 22살 막내의 대반란. 전 세계 외신들이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 소름 돋는 현장, 지금 그 전율의 문이 열립니다. 저는 마르코 페라리입니다. 밀라노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 도시의 자부심을 먹고 자란 스포츠 전문 기자이죠.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서 25년을 일했고 전 세계 동계 스포츠 현장만 15회 넘게 취재한 베테랑 중의 베테랑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기자로서 치욕스러운 고백을 하나 하려 합니다. 2026년 2월 18일 그날 밤 저는 취재를 하러 경기장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완성된 기사를 전송하기 위한 확인 버튼을 누르러 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에는 전날 밤 이미 밤을 새워 공들여 써둔 기사 초고가 열려 있었거든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여제 폰타나 밀라노의 얼음 위에서 영원한 전설이 되다.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폰타나가 홈 관중의 환호 속에 시상돼 가장 높은 곳에 오를 것이라 확신하며 쓴 기사였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한국 쇼트트랙은 그야말로 동네북 신세였으니까요. 여자 500m부터 1500m까지 개인전 5종목에서 한국이 따낸 금메달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쇼트트랙 제국이라 불리던 나라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 보며 유럽 언론들은 연일날 선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쇼트트랙 제국의 황혼이 시작됐다. 한국의 기술은 이제 세계 평준화에 밀려났다고 썼고 프랑스의 레키프는 한때 무적이었던 팀의 초라한 퇴장이라며 한국을 비아냥거렸습니다. 저 역시 사흘 전 칼럼에 한국 쇼트트랙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세대교체 실패를 인정하고 겸허히 물러나야 할 때라는 문장을 적어 넣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경기 2시간 전 저는 동료 기자 루카와 경기장 근처 카페에서 진한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루카, 오늘 밤 기사는 30분이면 끝날 것 같아. 폰타나의 우승은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잖아. 한국은 이제 훈련 방식부터 바꿔야 할 거야. 루카 역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말이야? 오늘 3위 안에나 들 수 있을까? 팀 내 불화설까지 돌던데 저런 모래성 같은 팀워크로 개주 금메달을 바라는 건 욕심이지. 우리는 그렇게 한국을 철저히 무시한 채 폰타나의 금메달을 미리 축하하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에스프레소가 꽤 쓴맛이었어야 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달콤하게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레스석에 앉아 빙판을 내려다보는데 워밍업을 하는 선수들 사이로 묘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선수 중 한 명의 스케이트날이 유독 이질적인 빛을 내뿜고 있었거든요. 바로 황금색이었습니다. 등에 적힌 이름은 KILLIKIM 김길리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수첩에 대충 적어 넣었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며칠 전 혼성계주에서 미국 선수와 충돌해 얼음 위를 처참하게 굴렀던 그 막내 선수였으니까요. 시속 5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 펜스에 내동댕이 쳐진 선수가, 심지어 개인전에서도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22살의 어린 선수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싶었습니다. 부상 부위가 덧나지는 않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그 황금색 스케이트 날은 묘하게 제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빙지를 체크하고 코치진의 지시를 들을 때 김길리는 마치 무언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듯 자신의 스케이트 날을 정성스레 닦고 또 닦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결전을 앞둔 무사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칼날을 벼리는 것처럼 보였달까요? 차가운 얼음 위에서 금빛으로 빛나는 그날. 끝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22살 청춘의 도끼와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은 냉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마르코, 감상에 젖지 마. 스포츠는 데이터와 실력의 세계야. 저는 다시 노트북으로 눈을 돌려 폰타나의 찬양 문구를 다듬었습니다. 경기장 입구에서 아레나 안으로 이어지는 긴 복도에는 이탈리아 쇼트트랙 역사를 정리한 대형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맨 끝에 폰타나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2006년 토리노 막 18세가 된 소녀가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에 섰던 그 앳된 사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이 흐른 뒤 그녀는 다시 이탈리아 땅, 이탈리아 관중 앞에서 화려한 피날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선수단 주위에는 오직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한국 기자들조차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내쉬고 있었죠. 그 정막이 사실은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그 22살 막내의 황금빛 날이 전설의 숨통을 겨누는 칼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시계만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아레나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심판의 총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제국의 몰락이냐 아니면 다시는 오지 않을 줄 알았던 황금기의 부활이냐를 가래. 운명의 여자 3000m 계주 결승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심판의 총성과 함께 시작된 레이스는 초반부터 숨막히는 기싸움의 연속입니다. 저는 노트북 옆에 놓아둔 취재 수첩을 펴고 선수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1번 주자로 나선 한국의 최민정은 마치 기계처럼 정교한 스케이팅을 선보입니다. 낮게 깔린 무게중심, 그리고 얼음을 송곳처럼 파고드는 날카로운 코너링은 과연 얼음의 여왕답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결코 한국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와 네덜란드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국을 견제하며 인코스를 철저히 봉쇄하거든요. 특히 이번 대회에서 절정의 기량을 뽐내며 개인전 금메달을 휩쓴 네덜란드의 펠브르는 마치 한국의 추월 경로를 다 꿰뚫고 있다는 듯 번번이 최민정의 길목을 차단합니다. 경기장은 이미 이탈리아의 홈팬들이 내뿜는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폰타나가 링크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아레나는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진동합니다. 아리아나, 아리아나. 수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외치는 그 응원은 한국 선수들에게는 거대한 심리적 압박이자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중반 이후 3위로 밀려나며 고전합니다. 선두 캐나다와의 격차는 조금씩 벌어지고 2위. 이탈리아의 폰타나는 홈 관중의 환호를 등에 업고 더욱 속도를 높입니다. 제 옆에 루카가 비아냥거리며 내뱉습니다. 꺼봐, 마르코. 한국은 이제 한계야. 개인전에서도 못 따던 금메달을 이 지옥 같은 원정 경기장에서 어떻게 따겠어? 저들은 이미 지쳐 보여. 저도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쇼트트랙 계주에서 한 번 벌어진 23m의 간격은 좀처럼 좁혀지기 힘든 물리적인 거리니까요. 게다가 한국팀에게는 전 세계가 다 아는 시한폭탄 같은 내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최민정과 심석희, 두 에이스 사이의 해묵은 갈등입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은 한 팀의 유니폼을 입으면서도 서로의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서로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꺼렸고 경기장에서도 신체 접촉이 필요한 터치 순번을 철저히 피해왔다는 건 동계 스포츠계의 공공연한 사실이었죠. 쇼트트랙 계주의 핵심은 앞주자가 다음 주자의 엉덩이를 힘껏 밀어주는 푸시에 있습니다. 이 찰나의 순간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전달하느냐에 따라 다음 주자의 가속도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서로를 믿지 못하는,
아니 서로를 밀어주는 것조차 꺼리는 선수들이 어떻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몸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신뢰의 균열이 한국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역시 감정이 섞인 팀은 무너질 수밖에 없군. 저는 그렇게 일기 쓰듯 수첩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16바퀴를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2위로 달리던 네덜란드의 에이스 펠브르가 코너를 돌다 중심을 잃고 그대로 얼음 위에 고꾸라진 겁니다. 시속 50km가 넘는 속도에서 넘어진 그녀의 몸은 마치 통제 불능의 탄환처럼 뒤따르던 한국의 최민정을 덮쳤습니다. 프레스석 여기저기서 단말마의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0.1초만 늦었어도, 아니 스케이트날 한마디만 비껴갔어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최민정은 본능적인 감각으로 그 충돌을 피해냈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회피 기동을 하느라 속도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1위 캐나다, 2위 이탈리아와의 격차는 이제 대여섯 미터 이상으로 멀어졌습니다. 사실상 경기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8년의 두꺼운 얼음을 단번에 녹여버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자로 대기하던 심석희가 속도가 거의 멈춰버린 최민정을 맞이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형식적인 터치로 끝났을. 그 지점에서 심석희는 자신의 176cm 장신을 최대한 낮게 굽혔습니다. 그리고는 최민정의 허리를 향해 자신의 모든 체중과 지난 8년의 회한, 그리고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간절한 염원을 실어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적인 푸시가 아니었습니다. 석희야, 민정아, 이제는 제발 우리 하나가 되자. 이 나라를 위해, 우리 국민들을 위해 너는 제발 앞으로 나아가라고 외치는 듯한 처절하고도 뜨거운 몸짓이었습니다. 8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두 에이스의 마음의 문이 오직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서 활짝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심석희의 손끝에서 시작된 그 거대한 에너지는 최민정의 등을 타고 스케이트날로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추진력을 얻은 최민정은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얼음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아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위에서 2위로, 그리고 다시 선두의 턱 밑까지.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거리를 좁혀가는 한국 선수들의 모습은 더 이상 패배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 명의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심장을 가진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민정의 무표정했던 얼굴에는 어느새 서슬퍼런 투지가 서려 있었고, 그녀의 스케이트날은 얼음을 깎아내는 게 아니라 씹어먹는 듯한 기세로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명의 마지막 배턴은 황금색 스케이트날을 가진 22살 막내 김길리에게로 향합니다. 며칠 전 처참하게 쓰러졌던 바로 그 막내가 전설. 폰타나와의 마지막 승부를 위해 시속 50km의 폭풍 속으로 몸을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마지막 두 바퀴를 남겨두고 경기장은 그야말로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최민정이 모든 기력을 쏟아부어 막내 김길리의 등을 밀어준 순간 이제 빙판 위에는 이탈리아의 자존심 폰타나와 한국의 희망 김길리, 단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수만 명의 홈 관중은 아리아나 를 연호하며 경기장이 흔들릴 듯한 함성을 내지릅니다. 그 거대한 소음은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22살 어린 선수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합니다. 폰타나의 등 뒤에는 수천 년 역사를 가진 이탈리아의 자부심이 실려있고 김길리의 앞에는 가로막힌 전설의 벽이 서 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폰타나는 역시 노련했습니다. 그녀는 인코스를 철저히 틀어막으며 김길리의 모든 추월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김길리가 아웃코스로 치고 나가려 할 때마다 폰타나는 교묘하게 어깨를 집어넣고 진로를 견제하며 베테랑의 관록을 과시합니다. 20년 동안 빙판을 지배한 여제의 수비는 단일의 틈도 허락하지 않아 보입니다. 한 바퀴가 남았습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1로 바뀌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며칠 전에 그 처참한 장면이 다시 스쳤습니다. 김길리가 미국 선수와 충돌해 얼음 위를 나굴며 눈물을 삼켰던 바로 그 위치, 전 세계 스케이터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저주의 3코너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법입니다. 시속 50km로 질주하다 펜스에 무방비로 부딪혀본 사람만이 아는 공포가 있습니다.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 고통을 기억합니다. 비슷한 각도, 비슷한 속도가 되면 뇌가 명령하기도 전에 근육이 먼저 굳어버리죠.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길리. 거기서만은 무리하지 마. 은메달도 충분해. 하지만 제 우려와 달리 김길리의 선택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상체를 바닥에 닿을 듯 낮게 숙이며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쓰러져 비명을 질렀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는 공포 대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건 물리 법칙을 비웃는 듯한 기막힌 인코스 파고들기였습니다. 폰타나가 코너의 정점을 찍기 위해 단 1cm의 틈을 보인 찰나 김길리의 황금색 스케이트날이 번뜩이며 전설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속도에서 저 각도로 인코스를 탄다고. 루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폰타나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의 홈그라운드에서, 그것도 가장 자신 있었던 코너에서 이름도 생소한 22살 막내에게 길을 내주다니요. 폰타나가 필사적으로 팔을 휘저으며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지만 김길리의 등은 이미 저 멀리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녀를 넘어뜨렸던 그 차가운 얼음이 이제는 그녀의 금메달을 위한 완벽한 발판이 되어 힘을 실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직선 주로입니다. 김길리는 이를 악물고 다리를 뻗습니다. 뒤따라오는 폰타나의 가쁜 숨소리가 김길리의 발꿈치까지 쫓아왔지만 막내의 황금빛 날은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찰나 김길리는 오른발을 최대한 멀리 뻗는 날 들이밀기를 시도합니다. 0.093초. 눈을 한 번 깜빡이는 시간보다도 짧은 그 미세한 차이로 전광판의 맨 윗자리에 대한민국 KOR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밀라노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순간 아레나를 가득 채웠던 함성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이 일제히 정지 화면처럼 굳어버렸죠. 오직 저 멀리 한국 중계석에서 터져나오는 광기 어린 환호성만이 정적을 찢었습니다. 금메달입니다. 대한민국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막내 김길리가 전설을 넘어 밀라노의 여왕이 됐습니다. 라는 외침이 프레스석까지 진동으로 전해졌습니다. 제 옆에 루카는 넋이 나간 듯 노트북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고 저는 소름 돋는 전율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25년차 기자의 본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쇼트트랙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역전극을 목격했다는 것을요. 김길리는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얼음 위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며칠간 자신을 괴롭혔던 실패의 공포, 그리고 한국은 이제 끝났다며 비아냥거리던 세상의 시선을 실력으로 받아쳐낸 자만이 흘릴 수 있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뒤따라온 최민정과 심석희가 달려와 막내를 끌어안았습니다. 8년의 깊은 불신을 씻어낸 선배들과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돌파한 막내가 하나로 엉켜 얼음 위에서 뜨겁게 울고 있는 그 장면. 전 세계 외신 카메라들이 일제히 이 역사적인 포옹을 담기 위해 셔터를 터뜨렸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아는 민족,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의 손을 맞잡을 줄 아는 한국인의 기백이 밀라노의 차가운 얼음을 완전히 녹여버린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어 미리 써두었던 폰타나의 우승 기사를 통째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목을 적어 넣었습니다. 대한민국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 세계를 정복하다. 그들은 지지 않는 태양이었다. 금메달의 주인공이 확정된 뒤에도 밀라노 아이스 아레나의 프레스석은 한동안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외신 기자가 할 말을 잃은 채 전광판의 기록 0.093초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이윽고 정적을 깬 것은 미국 MBC 해설진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드라마입니다. 쇼트트랙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극이자 인간의 의지가 트라우마를 어떻게 박살내는지 보여준 한편의 대서사시입니다. 대한민국은 역시 위기일 때 가장 강해지는 무서운 민족이군요. 그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시상대에 오른 3명의 한국 선수들 위로 태극기가 서서히 올라갈 때
이탈리아 관중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경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자존심 강한 밀라노 사람들이었지만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전설을 제친 22살 막내의 용기와 8년의 불화를 극복하고 동료의 등을 밀어준 베테랑들의 화합에는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시상대 2위의 선 폰타나 역시 김길리의 손을 먼저 잡아주며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20년 경력의 전설이 자신을 정당하게 넘어선 새로운 태양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예우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이 위기라는 말, 이제는 종주국의 위상이 끝났다는 세간의 비아냥은 모두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그들은 가장 힘든 순간에 서로를 밀어주었고 가장 두려운 순간에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일본 취재진 한 명은 경기가 끝난 뒤에도 경기장을 떠나지 않고 한국 선수들의 마지막 스퍼트 장면을 수백 번 돌려보며 메모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한국의 저력입니까? 저들은 넘어질수록 더 단단해지는 강철 같습니다.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라는 그의 말에서 저는 대한민국 쇼트트랙이 왜 세계 최강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텅 빈 경기장에는 아직도 황금빛 스케이트 날이 남긴 날카로운 궤적들이 얼음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내가 본 건 금메달이라는 금속 조각이 아니라 절대로 꺾이지 않는 한국인의 영혼이었다라고요. 8년의 갈등을 녹이고 며칠 전의 공포를 이겨낸 그들의 레이스는 이탈리아의 차가운 밤을 가장 뜨겁게 딸군 최고의 선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제가 노트북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시상대에서 내려온 김길리가 자신의 황금색 날에 살며시 입을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제 더 이상 은메달을 향한 갈증이 아닌 승리의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밀라노의 기적 같은 사연,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093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우리 젊은 선수들이 보여준 그 위대한 기계는 사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이 나라를 일구고 자식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수만 번을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섰던 우리 부모님들의 피땀 어린 유전자가 그들 몸속에 그대로 흐르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김길리 선수가 넘어졌던 코너에서 다시 가속을 냈을 때 저는 그 모습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그 고단하지만 당당한 삶의 궤적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경기를 보며 우리 선수들을 대견해 하셨겠지만 사실 그 대단한 청년들을 키워내고 이 나라를 세계가 우러러보는 반열에 올려놓으신 진짜 주인공은 바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입니다. 한국은 이제 끝났다는 외신의 비아냥을 실력으로 잠재운 선수들처럼 여러분께서도 평생을 그렇게 증명하며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지탱해주신 여러분의 그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영원한 금메달리스트이십니다. 이 뜨거웠던 감동을 더 많은 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창하다. 우리 선수들 정말 고생했다. 는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지혜로운 말씀 한마디가 저희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채널을 계속 지탱하게 하는 삶의 지혜이자 따뜻한 격려입니다. 오늘도 긴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바람치는 세상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이 나라를 사랑해주신 당신은 우리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하고 따뜻한 밤 되십시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